전원이 켜집니다. 자, 볼게요. 형태소. 유인책과 연결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1강의 구성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지난 시즌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다시 넣었어요. 왜냐?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문제풀을 위주로 갈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1강 구성 보시면 단어에 관련된 이론 전체를 넣었고 그 다음에 2강 구성을 보시면 2강 문법 잠깐 58페이지 펼쳐보시면 또 이거는 문장 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내용을 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간 너무 많이 했어, 문법을. 그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좀 먼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사실 내용만 넣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봐왔던 책이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문제를 풀다가 뭔가 어려운 게 있다 또는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했을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면 저랑은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바로 문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28페이지 풀 건데 자, 1번부터 12번까지 있거든요. 일단 그랬을 때 여러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 그 문법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복습을 할 때 있죠? 그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백지 인출이거든요. 근데 백지 인출이 진짜 효과가 좋아. 그냥 정말 백지에 내가 아는 내용을 체계화해서 다 적어보는 훈련. 근데 그랬을 때 일단 어디에 개념적 구멍이 있는지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할수록 잘 많이 늘어요. 암기도 좀 빨라지고 저는 그걸 항상 했으면 좋겠고 특히 체계가 머리에 안 들어있다? 그러면은 사실 개념을 넣어봤자 숨 막힐 거야. 힘들어져. 그래서 항상 체계 정리한 공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너무 강조드렸죠. 일단 우리가 단어라는 단원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형태론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렇죠? 형태는 별거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형태라는 어휘 많이 씁니다. 언제 많이 써? 형태소. 그렇지? 형태소도 많이 쓰지. 형태소가 뭔데? 단어를 이루는 요소들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였냐? 단어의 재료가 되는 애들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그게 뭐지? 형태소. 그치? 형태소. 우리가 형태소를 가장 먼저 많이 배웠는데 이 형태소를 배울 때 뭘 많이 배웠어요? 일단 종류를 배웠어요. 그치? 형태소의 종류 라고 하면서 이게 실질인지 형식인지 그거 기억나시죠? 또는 자립인지 의존인지 이러면서 막 형태소들을 분류 작업을 했었죠. 그치? 근데 그 분류 작업을 하면서 꼭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뭐였죠? 어근, 접사, 어간, 어미와 같은 용어 정도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근이냐, 접사냐, 또는 간이냐, 미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크로스로 했었죠. 접사랑 어미 구분하는 거. 그치? 어간과 어근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사실 형태소 분류가 좀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어 정리를 다시 했었던 게 형태소 파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의 재료가 되는 애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거지. 그 다음에 재료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이 뭘까? 재료 다음에 나온 내용은 바로 그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들 거냐. 그렇죠? 그랬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단어 형성 파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어 형성이라고 하면 이 단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가 어떤 것들이냐를 분석을 하는 거였고 따라서 형태소가 하나다 그러면 단일어요. 그치? 두 개다 하면
복합어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 복합어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였어? 그치, 합성, 파생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의 결합, 그렇죠? 파생어 같은 경우는 접사를 포함시킨 결합. 뭐 이렇게 구분을 했었던 게 단어 형성 파트. 근데 요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뭘 할까요? 그 요리들을 장르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뭐예요? 품사. 오케이? 그래서 품사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품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로 있는 이제 문법적 내용이 거의 품사거든요. 여러분 품사는 지금 내가 딱 물어봤을 때 모든 게 한 번에 따다다다닥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져. 너무 오래 걸려. 문제 푸는데. 자, 품사는 분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단어를 분류하는 내용. 그랬을 때 얘 분류 기준에 몇 개가 있어요? 기준에 몇 개 있었어? 3개. 그치? 형태.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의미 이렇게 있었지. 형태, 기능, 의미. 그래서 형태는 몇 개로 쪼개져요? 2개로 쪼개졌었고 불변어와 가변어. 그래서 이 불변어에 따라갈 수 있는 기능상의 분류가 또 4개로 쪼개졌었는데 뭐에 나를까요? 여기? 그치, 체험. 그리고 수식어. 그 다음에 뭐 독립어. 그 다음에 관계형. 보통 이거 쓸 때 관계형을 맨 아래로 빼는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 관계형 중에 가변어인 애가 있어서 그렇지. 그치?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사실 이게 2개로 쪼개긴 애매하긴 하지만 관계형 중에서도 서술격 조사에 해당하는 애만 가변어로 분류가 됐었고 얘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쵸?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용언들은 당연히 100% 가변어. 그러니까 이 용언들과 서술격 조사는 뭐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어미가 붙는다. 어미가 계속 교체되면서 활용을 하더라. 이런 맥락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체연의 의미상 분류. 해야지 얘들아. 툭 튀어나와야지. 그치, 명대수. 쌤 이거 그냥 양으로 적을게.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외워야죠. 그쵸? 수식원. 관부. 그치? 관형사, 부사. 무슨 차이죠? 관형사랑 부사는? 그치, 수식하는 대상이 달라. 관형사는 체험, 부사는 주로 용언. 메인은 용언이지만 사실상 체험 빼고 웬만한 거 다 수식해준다라고 보면 돼. 심지어 체험도 수식하는 케이스가 있어.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바로 너 이런 거 있지. 바로는 부사잖아요, 여러분. 그치? 근데 바로 너 이래버리면 누구 수식하는 거야? 대명사 수식하는 거잖아. 그런 희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부사는 올라운더고 관형사는 체험 함정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독립어 볼게요. 넘어가서. 독립어는 뭐 감탄사. 얘는 약간 깍두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여러분 내신 때는 사실 독립어도 잘 챙겨주시긴 해야 되네. 감탄사 있고 얘는 왜 내가 다 적었지? 관계연에 뭐 있어? 조사. 근데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100줄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가지치기. 오케이? 간단하게 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지금 뭐 10분 안에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작정하면은 뭐 5시간도 걸리는 내용들이죠. 5시간이 뭐야? 한 학기 내내 배울 수도 있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 네 번 문제부터 볼 건데 원래는 이거 예습과제로 풀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올 시간이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2번까지만 일단 3번 드릴게요. 1번부터 2번만 3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까요? 다 풀었나? 얘들아 3번이 빨리 가죠? 그쵸? 근데 문법은 조금 빨리 풀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문법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많을수록 빨리 풀려요. 그래서 사실 나는 효자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문법이야. 모의고사에서 시간 줄이기가 힘들고 점수 올리기가 다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비문학, 뭐 고전소설 이런 건 더욱더 그렇거든요. 근데 문법은 외우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잖아요? 그럼 진짜 점수가 훅훅 오릅니다. 이건 뭐 내신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문법 안 싫으셨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고3 때는 오히려 효자가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문제 품사입니다. 우리 방금 간단하게 분석을 했었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기억의 1번 선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도나 이나나 그 다음 이다 이것에 대한 분류지. 그치? 그랬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앞말이랑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조사라 그러지. 그치? 근데 도는 어떤 조사?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 그치? 조사 종류가 3개죠? 보조사는 어떤 기능이? 그치, 의미 더하는 거. 인하는 접속이죠. 얘는 연결해주는 거야.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서 같은 문장 성분으로 연결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다는 격조사죠? 격조사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얘는 어떤 역할을 했었지?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애들이 바로 격조사. 그래서 조사도 종류가 많았다. 그랬을 때 2단만 가변어이고 나머지는 불변어인 거 너무너무 맞겠죠. 자, 다음에 2번. 2번은 우리 좀 많이 했는데, 그치? 결국에 이 잠이랑 뒤에 나온 깊은 잠, 여기서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럴 때 앞에 수식해주는 애가 뭐냐? 이거 보면 되지, 그치? 깊게 잠은 깊이가 부사어니까 당연히 잠이 뭐야? 용언이 되는 거겠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용언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깊은 잠. 깊은 잠은 깊은이 관형어니까 얘는 체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명사파생 정미사냐, 명사형 어미냐 그거 구분하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우리가 옛날에 했었는데 띄어쓰기 때 많이 했을 거야. 그치? 그럴 때 이 대로만큼 뿐,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로만큼 뿐. 이 삼총사 뭐였어? 조사일 수도 있고 의존병사일 수도 있는 거. 그때 어떻게 구분하면 됐었지? 띄어쓰기. 그쵸? 일단 띄어쓰기. 띄어쓰기 되어 있고 앞말이 관형어라면 뒤에 있는 뿌는 당연히 의존병사일 수밖에 없고. 그쵸? 그 다음에 나에게는 너뿐이야 같은 경우에는 둘이 붙여쓰기 되어 있고, 그렇지? 얘 대명사 뒤에서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로만큼 부분은 띄어쓰기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말에 뭐가 오는지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아래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의 거기는 부사일 리가 없겠죠? 뭐야 이거? 대명사. 왜? 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얘 당연히 체험 취급해야겠지. 그럼 당장 거기서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부사 같긴 한데 얘들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얘 대명사로 봅니다. 거기서의 거기가 서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건 뒤에 격조사 애가 생략된 거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쓸게요. 격조사 애가 생략됐다 라고 봐서 결국에 거기를 뭘로 본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로 봐. 근데 이거 약간 헷갈려요. 약간 헷갈리는 게 일단 거기는 대명사로 보고요. 그래서 조사가 뒤에 붙어있지 않아도 그냥 대명사로 봐. 격조사가 생략됐다라고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열 있어. 뭐 여기, 거기, 저기 이런 거 있지? 그치? 근데 글이 있지, 글이라고 하면은 이리 그리 저리 그 세트들. 그런 애들은 그냥 부사로 봐요. 보통 어떻게 써? 야, 이리 와. 그리 가. 이런 식으로 하지.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죠. 선생님, 근데 조사가 붙지 않나요? 이리 그리 저리 해도? 이리로 가. 그리로 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치. 근데 되게 비합리적인 건 뭐냐? 그거는 조사가 붙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리로를 하나의 단어로 인지해. 되게 좀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얘는 대명사, 이 계열은 대명사, 이 계열은 부사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좀 편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학생인 첫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인 첫째.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중학생인 첫째가 첫 시험을 보았다의 첫째는 명사이고 첫은 관형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때요? 어때요? 적절? 해? 왜? 왜 적절해 얘들아? 첫째는 수사냐? 수사도 조사 붙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헷갈리기 시작하지? 여기서의 맥락에서만 명사야.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로 품사가 쪼개지는 거죠. 수사일 수도 있어. 당연하지. 수를 드러내니까. 근데 그냥 일반 명사로 볼 때가 있는 거야. 일반 명사로 볼 때가 뭐냐면 자식일 때. 우리 집 첫째가 우리 집 둘째가의 그 첫째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명사로 봅니다. 아니면 먼저의 의미를 지닐 때도 명사로 보기는 해요. 뭐 야 그게 첫째지. 이랬을 때 먼저, 우선 이런 의미일 때는 또 그거 명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은 정말 순서를 세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 케이스로는 얘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식의 의미일 때 좀 많이 나옵니다. 순서의 의미일 때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 사전 있죠. 사전을 이제 준 다음에 골라라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나오죠. 물론 내신에서는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체온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포함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대명사가 아니네요. 일반적 대명사 아니라 뭐 찾아야 돼? 제귀. 그렇지. 앞에 나온 체온을 다시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귀 대명사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형어의 꾸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명사는 뭐야? 그치. 이거 완전 의존명사죠? 즉 제귀대명사 의존명사 찾으라는 거네. 그치? 그랬을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명사는 동그라미 하고 의존명사는 세모 처리해서 딱딱딱 찾겠습니다. 대명사 동그라미, 뭐 의존명사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게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거 너무 의존명사죠. 그쵸? 의존명사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렇게 수량을 드러내는 거. 단위 명사, 단위 의존명사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있어 얘들아? 이번에 형은 자기가 형을 다시 지칭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라는 제기대명사 있는 거고 근데 의존명사가 없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아저씨가 의지할 대. 자, 의지할 없으면 되는 문장 안에서 온전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명사 맞겠죠? 자, 근데 제기가 없습니다. 설마 사람을 제기대명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일반 명사죠. 누나는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다. 이거 어때? 누나는 일단 저라는 제기대명사. 누나를 다시 가리키고 하고 싶은 대로라는 의존명사. 그 아래는 아버지는 당신이라는 제귀. 그치? 만 있다. 사실 여기서 또 가장 많이 나오거든. 당신, 저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가 둘 다 대명사라고 하더라도 쓰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여러분, 당신 뭐야? 이럴 때는 몇 인칭이에요? 2인칭이란 말이야. 청자를 지칭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2인칭의 표현으로 쓸 경우가 있고 여기서 어때? 5번 맥락에서는 아버지를 높이는 3인칭 제기대명사죠? 저도 같은 맥락이야. 아, 저는요 라고 했을 때는 몇 인칭? 1인칭. 그때는 1인칭 낮춤 표현이지. 화자 자신을 낮추는 거. 근데 여기서 누나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이럴 때는 당연히 3인칭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실 맥락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뭐 품사는 같은 걸로 들어가긴 한다. 다 대명사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랑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랑 4번. 얘들아,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 기억나? 규칙 활용에 어떤 케이스가 규칙 활용이야? 자, 일단 또 얘는 중요한 거니까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 구분하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분할 때의 전제는 어간. 어간에 뭐 결합해야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결합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판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냥 하나를 약속으로 정하세요, 여러분. 아어를 넣어봐, 그냥. 이 아어를 결합해보면 다 나옵니다.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됐죠? 자, 그랬을 때 약간 규칙으로 분류된 애들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당연히 형태 변화가 없는 애들이야. 아어를 넣어봤는데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먹어. 뭐 변화가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태 변화가 있는데 규칙으로 분류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아어가 결합됐을 때 형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대개는 뭐야? 불규칙이야. 불규칙 활용의 전제는 형태 변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얘랑 뭐가 다른지 그거 구분하시는 게 포인트겠지. 그치? 규칙 활용으로 분류되는 형태 변화는 뭐여야 된다라고 했어?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한 애들만. 그래서 음운 변동인 애들만 여기로 들어가고, 이 불규칙 활용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 변화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어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르다, 말하다의 이르다. 이르다의 가상의 어미 어를 붙여보고, 치르다의 가상의 어미 어를 붙여보자. 이랬을 때 형태 변화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둘 다 형태가 변합니다. 이르어는 어떻게 써요? 우리가? 이르어. 이르다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 사실을 일렀다. 그러면은 일러가 되지. 얘는 치러는 치러 안 된다 얘들아. 치러. 둘 다 형태가 변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했죠? 이 치러는 그치. 여기서 누가 탈락한 거고, 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르가 리을로 바뀐 거죠? 그치? 근데 얘는 의탈락이라는 음운 변동 현상이 무조건 있으니까 규칙으로 넣고, 얘는 이런 현상이 없으니까 음운 변동이 불규칙으로 분류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어를 넣어보시면 모딩이 끝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운 변동은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또 불규칙 활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뭐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었어. 기억나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뭐 있었게? 순두부를 퍼. 기억하고 있었어. 순두부를 퍼. 너무 유치해 얘들아? 근데 원래 유치한 게 좀 잘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있잖아. 암기송. 난 그거 아직도 다 기억해. 수엘립의 풍탄질산이고. 너네 그거 알아? 그게 뭐게? 알아요? 모른다. 주기율표야. 네, 얘들아, 어간이 탈락하는 거, 어간이 뭐 변화하는 거, 어간이 변화하는 애들이 순두부를 퍼. 그거였지? 그치? 근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 여러분 안 적어도 돼. 책에 있어. 이거 순두부를 퍼. 근데 우야. 근데 내가 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했어. 왜? 그치. 우 불규칙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다? 퍼밖에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푸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순두부를 퍼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 그쵸? 그 다음에 어미가 변화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열어. 여불규칙, 너불규칙. 그 다음에 둘 다 바뀌는 거는
히읗 불규칙밖에 없다 했습니다. 보통 색채어에 많이 적용되는 거 노랗다, 빨갛다 이런 애들. 이거 보시면 베스트. 아마 이제 내신에서는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난 걱정인 건 이렇게 문법 열심히 한 다음에 1학기 동안 계속 문학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개원은 문법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문학만 하는 아이들이 약간 불안한 거지. 또 다 까먹으면 어쩌나. 개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배웠었고 그랬을 때 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볼게요. 니은은 불규칙화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얘들아 수다 어때? 수다. 뭐 범위 넣어봐. 써. 그거 뭐야? 반모음화. 반모음하니까 이거 규칙 활용이지. 그 다음에 씻다 이거는 씻어. 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쵸? 형태 변화가 없어. 변화 없어. 입어. 변화 없어. 받아. 변화 없어. 좋아. 변화 없어. 물론 뭐 발음상 이제 히읗 탈락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표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무시. 자 그러면 이제 니은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푸다. 푸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애네. 얘 우불규칙이죠? 그치? 졌다는 그치? 저서라고 안 하지. 저어라고 하지. 근데 우리 할머니 저서라고 하신다 생각해보니까. 수지야 커피 좀 저서라 이러셔. 진짜로. 알려드려야겠다 갑자기. 그래서 얘는 시옷불규칙. 사실은 시옷불규칙이죠. 저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돕다는 도바라고 안 하죠? 도와. 기운이 뭘로 변해? 오로 변해서. 그치. 얘는 비읍불규칙. 묻다는 릴로 변하는 디귿불규칙. 그래서 물어라고 하죠. 물어. 넣다는 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불규칙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정답은 5번. 자 이제 여기 4번은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구분을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본용언, 보조용언. 서 넣어본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 넣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낚시에 걸릴 수 있어. 배고파 죽겠다. 해봐. 자연스러워? 배고파서 죽겠다. 자연스럽지? 그니까. 근데 죽겠다는 보조용언이란 말이지. 이런 함정에 걸릴 수 있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게 의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죽겠다는 거야, 너네? 아니야. 사실 많이 배고프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다의 의미가 본용언의 의미가 이미 진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조용언으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서 넣어보는 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 가버리니를 가서버리니 넣어보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버리니는 보조가 맞습니다. 그쵸? 그럼 잡아당기지 못했다. 이건 여러 개가 붙어있는 꼴인데 잡아당기다에 잡아서 당기다 어때? 괜찮지? 그럼 이거 뭐야? 본용언에 본용언이 붙어있는 거네. 그치? 잡아당기지는 본용언 뒤에 또 본용언이 붙어있다. 본. 못했다는 당연히 보조용언. 자, 그 다음에 굶주리다. 굶주리다는 하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굶다, 줄이다 각각의 용언이 있지만 이걸 합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쪼개보면 얘 본용언, 줄이다도 본용언. 그리고 있다는 당연히 보조용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도와주었다 같은 경우에는 도와서 주었다? 이상하죠? 그럼 이거는 본용언에 뭐가 붙은 거? 보조용언이 붙은 거라고 보셔야겠지. 그 아래 오지 않을까 싶었다. 오지는 본용언 당연히. 뒤에 않을까 싶었다 전부 다 보조 이렇게 가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본동사랑 보조동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이 아니라 본동사랑
본동사가 결합해서. 보조가 아니라 본본이 합쳐진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제 다시 5번부터는 약간 쉬워지거든요. 더 내용이. 그래서 이건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12번까지 그냥 쭉 풀어오세요. 12번까지 쭉.
자, 시간이 됐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태소를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없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왜일까요? 4번이 죄송해요. 4번입니다. 왜일까요? 핵과일의 햇은 뭐야? 접사니까. 그치? 얘는 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6번도 역시 정답은 3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 1번에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슬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보슬 같은 경우에는 보슬만 쓰지 않아서 그래. 그치? 보슬 이렇게 두 개를 겹쳐 쓰던가 또는 보슬 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요. 정답은 3번. 왜? 잘생기네? 이 니은이 뭐야? 부사형이 아니라 관형사형이죠? 이게 너무 쉬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 어근에 접두사가 붙어있냐 아니면 어근이 또 붙어있냐 이거 두 개 찾아라 였고 정답은 2번입니다. 맨발의 매는 사실 혼자 못 쓰니까 당연히 접사가 되겠고 그쵸? 가락은 어근이 아니라 가락 쓰잖아. 그치? 너네 가락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8번 볼게요. 8번 문제 보시면 우리가 A를 찾아야 되는데 A에 걸리는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합성어여야 되며 그 다음에 명사여야 되고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형사는 오히려 없어야 돼. 그치? 관형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관형사 빨리 찾아서 다 지워버리는 거야. 있는 것들. 자, 일단 기억 볼게요. 기억의 어느 새는 뭐야? 어느 플러스? 새지. 새가 뭐예요? 사이. 그러니까 새는 명사입니다. 어느 사이의 명사. 즉 어느는 관형사. 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느 때문에 틀렸네. 그쵸? 관형사 있으면 안 된다 했거든 아까. 훌쩍훌쩍은 둘 다 뭐예요? 부사. 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안 돼. 그다음 또다시는 또 다시 둘 다 부사야. 이것도 안 돼. 하루아침 어때? 명사, 명사니까 이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합성어도 맞고 그래서 리을 하나 되겠네. 그 다음에 미음은요? 뭐가 안 돼? 한 번에 하니? 관형사지. 수관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번은 뭐야? 얘는 명사가 맞지. 그치? 얘는 명사지만 뒤에 하니 수관형사다. 그래서 한 번은 안 돼. 진짜는 당연히 부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 틀렸고 리을 하나 정답 2번. 자, 그럼 품사통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통형은 여기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일컫기 때문에 동음이어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음이어는 애초에 표제어가 달라요. 사전에 등록할 때 얘들아 다이어랑 동음이어의 그 차이가 뭐야? 다이어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의미가 1부터 10까지 있고 막 이래. 이해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저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사전에 저 1, 저 2, 뭐 저 3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동음이어라고 하죠. 그쵸? 얘들은 진짜 생긴 것만 같지 의미는 아예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셨을 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왜? 4번에 저 있죠. 이 저는 뭐야? 지칭하는 대명사란 말이야. 아니 관형사죠. 죄송해요. 지칭하고 있는 관형사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저는 어때? 아래에서 있는 저는 1인칭 대명사잖아요. 아예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제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고 동음 이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애들은 그래도 다 비슷비슷해요 의미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품사통 해당 안 되고 정답 4번. 그거랑 같은 게 10번 아니겠어? 그치? 10번은 뭐야? 그는 공을 차다랑 날씨가 차다는 아예 의미가 다르잖아. 그치? 당연히 1번. 동음이 이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비슷한 의미죠. 다음 11번. 11번에 이거는 뭐 쉽죠? 파생어로 판단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파생어는 접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접사가 딱 노출되어 있는 거 기, 디귿 3번.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같은 경우 이거는 빠르게 간단하게 볼게요. 합성어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등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대등한 의미를 이루기 때문에 약간 어떤 의미냐? 와, 과, and의 의미를 지녀요. and. 오케이? 그리고 종속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의 의미상 종속된다. 그래서 이건 약간 수식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대등 합성어 같은 경우는 n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종속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수식 관계. 앞말과 뒷말이 수식 관계일 때. 그 다음에 융합은 제3의 의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강과 산 너무 and로 연결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종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되는. 그치? 그 다음에 강산을 나라의 영토라는 뜻으로 바꿨을 때는 융합이 맞겠고. 그쵸? 이번에 밤과 낮이라는 뜻일 때는 대등 맞죠? and의 의미니까. 근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라는 뜻은 의미가 좀 바뀌었지? 이거 융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뜻. 좌우가 왼쪽과 오른쪽에도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등 맞고. 그런데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라는 뜻일 때는 융합 합성어다. 이것도 맞네요. 그쵸? 의미가 좀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3번 적절하고 4번은 뭐가 안 될까? 눈알 바깥면에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는 뜻일 때. 자, 한번 봐봐 얘들아. 좀 여기서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뭐야? 눈의 물이지. 눈의 물이야. 그럼 이게 뭐겠어? 종속이야. 오케이? 종속. 그리고 눈이 녹아서 되어진 물? 이것도 뭐야 결국? 눈의 물이야. 스노우의 물. 그러니까 이것도 융합이 아니라 종속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미음,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이란 뜻. 안과 밖, and의 의미니까 이건 대등 맞고 어떤 수량이나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정도를 의미할 때는 의미가 바뀐 거니까 종속이 아니라 융합.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 맞춘 사람 하나 틀렸다. 둘, 셋, 넷. 뭐야 나머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뒷문학 할게요.